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들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가 게스트를 모셔왔고요. 익숙한 얼굴이죠. 네. 나오실 때마다 조회수가 폭발하는 네. 화제의 주인공 천수민 PD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3번 출연한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죠. 네. 네. 네, 단골 게스트 분입니다. 제가 계속 섭외를 해서 데려왔어요, PD님을. 네, 오늘도 한 10분 전쯤 10분 전 섭외했어요. 네, 10분 전에 따끈따끈하게 섭외해 주셔서 네. 네,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요. 네. 요즘 날도 덥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땀 쫄쫄 내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름이라서 출퇴근이 더 힘드시죠? 더워가지고. 그쵸? 또 땀이 많아가지고 네네. 좀만 움직이면은 땀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곧이 아니라 졸업하셨나요, 혹시? 졸업 요건은 다 채웠는데 네네. 유예를 했습니다. 왜죠? 뭔가 졸업을 해버리면은 네네. 뭔가 다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아, 아쉬운 마음에 1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여운을 남기시는 건가요? 네.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아쉬우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이제 학교도 안 다니시고 그쵸. 그러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음. 혹시 여유 시간이 더 생기니까 네. 뭐 따로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따로 네. 뭐 생각한 일은 없는데 네네. 제가 휴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정한 휴식을. 그렇군요. 네, 주말에도 저 청소년 아이들 하느라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이번에 근무 조정을 조금 해가지고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 좀 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늘 어. 쉬고 있지만 네. 그러면 토요일에 안 나오시는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쵸.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주말에 남들 쉴 때 쉬어야지 또 남들 쉴 때 일하면 또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어디 뭐 휴식을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디 여행 같은 데는 안 가시나요? 여행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7월 주말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아. 주도 비가 계속 내린다 했고 맞아요. 다음 주도 아마 비가 올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주도 이 상태면 비가 계속 오지 않을까 음. 싶어서 일단은 비가 안 내린다면 네네. 네, 한번 가볼 생각이 있고 어디로 가시게요? 바다. 바다? 네, 어디 여름 바다? 바다가 좋죠. 어디 매년 가나요? 부산을 간답니다. 정말 매년. 뭐 매년이 됐죠 이제. 네. 특별히 부산으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부산에 네. 그 아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잘 모셔요. 형님을 잘 모시는군요. 네, 그 군대 선후임 사이라서 아. 그 당시 제가 음. 군견병이었거든요. 개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바로 밑에 후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호영호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보통 군대에서 같이 네. 지내다가 밖에서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렇죠. 잘 안 하죠. 서로 저도 좋은 사이였나 봐요. 좋은 사이였기보다 네네. 가까웠으니까 네네. 이제 보통 저희 근무가 네. 밤을 새는 근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밤을 새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친밀해졌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연락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진짜 연락하는 거는 한 두세 명밖에 안 되고 군대에서는 그냥 뭐 가끔 뭐 생존 확인 정도 한 같이 생활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군대에서 아는 분들이 네. 많으시다 보니까 뭐 거의 각지에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전국 각지도 있고 뭐 해외에도 있고요. 맞아. 네, 그렇고 아무래도 부대가 좀 작은 부대였어가지고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우회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뭐 이제 학창 시절에 만나던 친구들보다 이제 군대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을 더 요즘엔 자주 연락하시나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군요. 부산 여행 과연 갈 수 있을지. 네. 비만 안 온다면 만약에 갔다 오시면 또 네. 네, 여기서 이야기를 풀어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요. 네. 뭐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네. 네, 어떤 노래죠? 처음이 신해철의 네네. 그대에게라는 곡인데 네. 제 가까운 곳 중에 애청자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 틀 거 있으면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맞아. 네. 한 20개를 보내셔가지고 20개나요? 네, 그 중에서 좀 추린 노래들입니다. 진짜 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애청자분이 또 신청곡을 보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기분이 참 좋네요. 네. 그러면 신해철의 그대에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해철의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노래 참 좋네요. 네, 네. 그렇죠. 응답하라 1988 네, 맞아요. 주제가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거냐면 이번에도 수민 PD님의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항상 있어요 회사에. 네, 상시 대기 네, 중입니다. 상시 대기 중. 이게 첫 번째 코너에서 읽어드릴 일기는 초등학교 목표 일기라고 써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 때 목표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런 것 같아요. 10가지 목표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10가지나. 네, 역시 어린 시절에 열정이 가득하시네요. 이때부터 제2 성향을 스멀스멀 보낸 것 같아요. 네, 맞아. ISFJ 맞죠? 네,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 6월 5일 토요일 일기고요. 네. 네, 35번째 일기라고 합니다. 네. 제목이 초등 6학년 10가지 목표라는 제목인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니 무언가 뜻깊고 특별하게 6학년을 졸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목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론이 좀 기네요. 일기를 쓰기 싫었나 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초등 6학년 10가지 목표. 첫 번째가 졸업식 때 꼭 수상하기. 왜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고 싶고 뜻깊게 졸업하고 싶어서. 네, 여기 네.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Y. Y. 네. Y라고 적어놨어요. 네. 이제 두 번째가 독서 열심히 하기. 가로치고 세계 명작 다 읽기. 네. Y. Y. 독서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쌓이고 세계 명작은 요즘 필독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시험 잘 치고 칭찬이나 선물 받기. 이제 이 패드를 목표로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건 내돈내산입니다. Y. 시험을 잘 치면 졸업식 수상이 유리하고 마지막 학년 성적이기 때문에. 그럼 선물 받기는 왜? 그냥 받고 싶은 거죠. 네. 네 번째가 할 수 있는 대회들은 나가보기. Y. Y. 대회들을 경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장난치지 말고 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네. Y. 반의 대표인 반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네요. 아, 이거 선생님이 네, 쳐주신 선생님이 거군요. 쳐놓으신 거예요. 왜 쳐주신 걸까요? 모범을 안 보였기 때문에 보이라고 했겠죠. 네. 여섯 번째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문법, 어휘, 영어 숙제. 영어 중요하죠. 네. Y. 영어를 잘하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계로 가도 말이 통하기 때문에. 맞죠. 맞는 말이네요. 일곱 번째가 운동 열심히 하기. 배드민턴이랑 줄넘기랑 농구. 어릴 때 이 세 개 했었거든요. Y. 기초 체력을 닦을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이유들을 적어놨네. 네. 여덟 번째가 키 크기. Y. 키가 크면 사회생활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보고 네. 별표를 쳐놓고 왜? 사회생활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홉 번째가 손톱 물어뜯는 습관 고치기. Y. 손톱 기억된다. 점점점. 네, 점점점. 이제 마지막 열 번째가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목표를 적어놨었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소소한 어떻게 보면 소소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1년 동안 이제 10가지 목표를 적어놓은 거죠. 네. 1학기를 마치고. 어떻게 다 지키셨나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1번 졸업식 때 꼭 수상하기. 이거는 완료했습니다. 오, 어떤 상이죠? 그때 막 대단한 상은 아니었고 무슨
뭐였더라? 무슨 무슨 상? 무슨 무슨 상?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상이었는데 아, 그게 순서대로 있어요. 효자 이런 상인가요? 그 뭐 교육청장상, 뭐 교육청상 뭐 이렇게 단계가 네네.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었고 그냥 네네. 교내에서 조금 높은 정도 그 정도로 수상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상. 그리고 독서 열심히 하기 이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세계 명작 다 읽기. 세계 명작 다 읽기. 이 실패. 집에 아직도 100권 그대로 있어요. 아 정말요? 이제부터라도 그럴까요?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읽은 거는 네네. 그 책에 스티커를 붙여놨었거든요. 오 그래도 확실히 하시네요. 듬성해요. 한 10개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시도했으니까 뭐. 시도했으니까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네네 세모. 세 번째, 시험 잘 치고 칭찬이나 선물 받기. 이거는 6학년 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4학년 때부터 좀 선물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목표를 걸었습니다. 아.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네네. 이거 사달라라고 오. 얘기를 했었어요. 참 전략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오.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4학년 때 그 네네. 게임기 있잖아요. 그 화면 두 개 이렇게 알죠. 그 게임기를 성공했고 그다음에 5학년 때 네네. 핸드폰을 걸었는데 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못 받았지 않나? 기억이 안 나요. 네네네. 네. 근데 웬만한 건 건 거는 네. 웬만하면 받았습니다. 네. 네. 이거 성공. 네, 성공.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있어요. 네 번째, 할 수 있는 대회들은 나가보기. 대회 같은 경우는 네네.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음. 고등학교 때가 좀 기억이 나가지고 오. 고등학교 때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어요. 아.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그때 어떤 주제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3명이었거든요. 한 조에 3명이었는데 네네.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이제 영어 말하기 생기부에 한 줄이나 적자 해가지고 영어 말하기 나가가지고 그때 상을 탔었어요. 오. 상을 탔었고 네. 그다음에 뭐 진로 발표 뭐 여러 가지 대회들은 진짜 나갈 수 있는 거는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스마트해 보이시는데요? 그때뿐이었습니다. 대학교 와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대학교 와서 수상 같은 거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대학교 가서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대회 이런 건 나가진 않았고 대회 활동이라는 그런 맞죠? 네, 대회 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안 해가지고 그렇군요. 대회도 뭐 없었어요. 대학교 때는 없었고 네. 학생 때 열심히 했다. 네,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열심히 하셨다. 동그라미. 네. 네, 다섯 번째가 장난치지 말고 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X.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X예요. X입니다. 알겠습니다. X. 네. 사실 장난이고 하긴 장난이었어요?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다시 지워야겠다. 네. X 아니고 제가 좀 까부는 그때 경향이 있어가지고 5? 한 세모 세모, 정도로. 세모? 네. 왜냐하면 네네. 제가 2학기 때 회장으로 다시 나갔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중복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1학기, 2학기가 나눠져 있었어가지고 1학기 때는 반장을 해서 나가서 된 거고 2학기 때는 한번 권력의 맛을 또 보려 하다가 이제 들켰는지 실패를 했습니다.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민심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 학생들한테 지지를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여성들의 표를 잡는데 실패하셨군요. 네, 너무 장난쳐가지고. 그렇군. 네. 그래서 세모. 네, 세모. 네, 여섯 번째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네.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오. 네, 5 하겠습니다. 이때 영어 학원을 다녔어가지고 네. 이게 숙제를 안 하면 약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시스템인데요. 무서운 시스템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쪽지 시험 점수가 막 문자로 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와우. 두려운 마음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문자로까지 네,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왜냐하면 뭐 시험이 일정 점수 아래면 뭐 나머지 공부를 한다던가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하기 싫어서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건 잘 모르겠고. 어디 갔지? 나의 실력. 그러니까 일단 당신 했기 때문에 O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기, 음. 배드민턴, 줄넘기, 농구. 이것도 당시 O 하겠습니다. 오. 네. 배드민턴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했었고, 네. 오. 그다음 줄넘기도 음. 가끔 이제 집 앞에 나가가지고 2단 가능하세요? 쌩쌩인가 쌩쌩인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슉슉슉슉. 아, 그렇게 말해요?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싱싱이. 저 그냥 2단 주는 게 저희는 싱싱인가 쌩쌩인가 그렇게 불렀어요. 가능하신가요? 그때는 가능했죠. 지금 안 가능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3단도 가능하신가요? 3단은 못했어요. 아, 3단 네, 아니에요. 3단 안 됐고 X 이건. 부분 점 주세요. 먼저 네. 농구도 고등학교 때 오. 했었고 오. 근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냥 체육 시간에 할 거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남녀공학에서 하셨으면 그래도 인기가 있으셨을 텐데 아쉽게도 남고였죠. 그러니까요. 제 최대 실수입니다. 아니고 왜냐하면 남고는 축구 아니면 농구예요. 아, 체육 시간에 뭐 그렇군요. 크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발은 잘 못 써가지고 그나마 손을 쓰시는. 그러니까 뭐- 손이라고 해야 되나 농구는? 농구도 손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때 그냥 말랐어가지고 막 몸 싸움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네네. 그냥 쌩쌩 잘 피해서 다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O 오. 네 지금 하겠습니다. 현재는 X. 현재는 X. X. 8번이 키 키 크기. 크기. 이거는 그래도 O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만족하기 때문에 제 키에 키가 몇이신가요? 지금 79입니다. 되게 그것이네요. 그 솔직하시네요. 보통 1cm, 2cm 올려서 말하던데. 방송이니까. 오. 네, 딴 데 가선 80이라 하거든요. 아, 정말요? 솔직하니까. 1cm니까 그렇죠. 네, 79라고 합니다. 근데 뭐 키 크기를 위해서 노력하신 게 따로 있나요? 크게 노력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아니다 어머니가 조금 크시는? 노력을 좀 어머니가? 하셨던 것 같아요. 멸치도 주시고 뭐 우유도 주시고 그리고 뭐 틈날 때마다 다리 주물러 주시고 그랬지 않나?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다시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데 집안 분들이 다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맞아요. 정도 보장은 돼 있었다. 키 크는 게 사실 유전의 힘이 좀 유전이 많이 영향을 아무래도 받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O. 네. 근데 요즘 애들 진짜 크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오. 요즘 애들 제가 쭈그리고 다녀요. 요즘에. 진짜? 네. 애들이 다 맞아. 덩치가 크고. 여자 학생들만 봐도 되게 길쭉길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하나 봐요. 맞아. 네. 진짜로. 신기했어요. 네.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네. 그래서 키가 크면 사회생활하기 편하다.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요, 전? 사회생활? 왜 그랬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이 부분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9번째가 손톱 물어뜯는 습관 고치기. 이건 고쳤어요. 다행이다. 네, 5입니다. 보통 커서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네. 그게 제가 왜 손톱을 안 물어뜯을까 생각해 보니까 커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랑 공부할 연관이. 때마다 물어뜯었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뜯는데 대학교 때 가서 펜을 안 잡으니까 저절로 고쳐진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기형은 좀 고쳤어요. 그래도. 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약간 쓰다가 지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라 적은 것 같은데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안 일어났어요.
아,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기? 네. 아, 그래서 음. 키가 많이 크셨나 봐요. 잠을 많이 자서. 그랬나? 늦게 일어나는 거 전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일기를 보니까 음. 이 일기가 전의 일기에 비해서 네. 뭔가 애정 어리게 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뒤들기는 괜찮아요. 아, 뒤들기는 뭔가 괜찮아요. 진짜 귀찮았나 봐요. 쓰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동그라미가 10개 중에서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X인가요? X. 세모? 네. X?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그래도 오. 7개 시키셨어요. 이 정도면은 뭐 선빵, 성공이죠. 네,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 초등학교 6학년 맞죠? 10가지 네.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민 PD님의. 네. 그럼 다음 곡 듣고 다시 또 코너 2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도 애청자분이 신청해 네. 주셨죠? 이거는 꼭 들어달라 했어요. 제목이 네. 심상치 않습니다. 웃는 여잔 다 이뻐. 가사가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이뻐 아마 나도 사랑할 때가 됐나 봐 언제부터 그랬는지 복잡한 거리가 좋아지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네 친절하게 웃음 짓는 귀여운 소녀와 눈 마주치면 나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가슴만 두근거려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온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왜 그런지 나는 몰라 웃는 여잔 다 이뻐 아마 나도 사랑할 때가 됐나 봐 멀리서 누구인가 나를 부르는 듯이 느껴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쓸쓸하네 꽃다발을 보내주는 여인도 나에게는 없지만 왠지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그리워져 네,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듣고 왔습니다. 네. 알고 보니 저는 아는 노래였어요. 애청자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모르셨나요? 네, 몰랐습니다. 아, 이제부터 아세요. 네. 네, 이번 코너에서는 네. 그 수민 PD님의 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다 6학년 일기. 아, 네. 6학년이구나. 네. 6학년 일기 중에서 친가 외가 댁에 방문했을 때 네. 맞죠? 네, 그 맞습니다.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친가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2010년 7월 25일 일요일
48번째 일기입니다. 네. 네, 제목이 에헤라디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보자. 일부 통영. 통영에 계셨어가지고 아,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방학도 시작한 지 겨우 6일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7월 24일 기준. 느낌상은 한 20일 된 느낌인데 어쨌든 방학도 되었겠다. 할아버지 댁과 외할아버지 댁에 가기로 하고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였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해서 너무 좋다. 예상대로 2시간 30분 만에 도착. 여유 있게 휴게소를 들렸는데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I love 고속도로. 할아버지 댁에 가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안으시면서 뭐죠? 심하게 반겨주셨다. 역시 할아버지 댁은 넓고 시원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소 같은 느낌이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더 반겨주셨는데 요즘은 할아버지가 더 반겨주신다. 이거 왜 그러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자뻑 죄송. 내가 여기 써 있는 네. 일기입니다. 네, 내가 너무 잘생겨서 장난인 거 아시죠? 뭐 둘 다 그럴 수도 있겠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는 할아버지 댁에서 푹 쉬고 공부를 할 예정이었는데 푹 쉬는 건 지켜졌는데 공부는 하나밖에 못했죠. 통영하면 바닷가고 바닷가 하면 생각나는 건 해산물인데 할머니가 내 마음을 아셨는지 해물 된장찌개와 매운탕을 와. 만들어 주셨다. 해물 된장찌개 조리법은 맹물로 하면 맛이 없으니까 갑자기 요리 시간인데. 갑자기 요리 레시피를 설명하네요. 쌀뜨물로 된장을 풀어 끓인 다음 멍게, 홍합, 싱싱한 꽃게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면 완성. 와, 국물에서 바다향과 맛이 나고 네. 싱싱한 해산물은 쫄깃하고 맛이 기가 막히게 죽여줘요. 매운탕 레시피는 초록창 검색창에 매운탕 조리법 치시면 나오니까 갑자기 잘 따라하시고 만드세요. 선생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맞아요. 네, 매운탕에 들어가는 생선은 자연산 돔인데 네네. 생선이 고기 같은 달콤함이 배어 있는 느낌이군. 기가 막히네.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꿈나라로 고고싱 하였다. 한때 일요일 오전에 일어나니 9시였다. 일찍 일어나는 나로서 충격 만땅. 이 또 거짓말을 쳤네요. 거짓말쟁이. 밖에 나가보니 벌써 엄마는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이셨다. 아침 식사는 저녁 식사와 별반 차이는 없었다. 어쨌든 맛있으면 오케이. 시간이 지나서 점심쯤에 아빠 대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번 만나자고 하셔서 나도 엄마도 수연이도 아빠 친구를 만나러 할아버지 댁 앞에 기다렸다. 잠시 후 아빠 친구가 오셨는데 아빠 친구의 아내와 딸도 같이 왔다. 우리는 아빠 친구 가족과 충무김밥을 먹으러 한 전문점을 갔더니 주차 할 곳도 풀. 가게는 밖에까지 줄이 있었다. 기억이 나요. 10분 후 드디어 가게에 들어섰다. 충무김밥 7인분을 시키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이 더 넓고 시원하네. 역시 충무김밥은 김치에 김밥을 찍고 함께 먹어야 제맛. 맛있어라.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이제 외할아버지 댁에 가야 돼서 짐을 챙기고 가렸는데 할머니가 생선이랑 간장이랑 챙겨주셨다. 역시 사람의 정이란 것은 절대 식지 않는 것 같았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친가 일기고요. 네. 바로 2부 외가 일기입니다. 공평합니다. 네, 에헤라디아. 헤라디아까지 똑같네요. 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보자. 네, 창원편입니다.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아쉬움에 포옹을 하시며 우리들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다. 차를 타고 통영을 떠나 외할아버지 댁으로 원할이 정체되고 있었다. 괜히 고속도로 탔어. 앞에서는 고속도로 아이러브 고속도로 아이러브 해놓고 고속도로 해놓고 괜히 탔대. 고속도로 지나가면 전광판이 있는데 보니까 뭐 땡땡 2km 정체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똥?
뚱? 뚱인가요? 뚱 아, 뚱인 것 같아요. 뚱. 뚱하고 쿵이네요. 아, 쿵이구나. 쿵하고 마음속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래를 틀었다. 그런데 신나는 곡이 별로 없었다. 대신 마음만 가라앉히는 발라드는 많이 있었다. 3시에 출발했는데 도착 시간 예상 시간은 6시. 화가 났네요. 빠직. 맞아. 네. 이왕 늦은 거 마트에서 닭 2마리와 빵을 사기로 하였다. 닭 2마리는 닭볶음탕을 해 먹으려고 샀고 빵은 외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샀다. 다시 외할아버지 댁으로 고고싱. 앞에 거랑 복붙한 게 좀 없네. 이제 길이 뚫려 쌩쌩 달리고 달려 외할아버지 댁 도착. 짐을 들고 외할아버지 댁에 들어갔는데 숙모, 조카, 호정, 여자 여기까지 했네요. 아, 조카 네. 이름인가요?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계셨다.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 삼촌하고 조카, 현호 남자 5살 정확하네요. 네. 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더니 산책하러 갔단다. 나는 휴식을 취하고 호정이랑 놀아주었다. 아직 2살인 호정이는 와. 귀여운 아기다. 이때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귀엽겠다. 웃는 게 귀여워. 근데 현호는 개구쟁이 아이다. 옛날에 많이 까불었는데 요즘은 약간 잠잠해졌다. 잠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모든 사람들이 모여 먹었다. 메뉴는 갈치구이, 조기구이, 와. 추어탕, 새우전, 된장국, 깻잎구이, 김치 등 여러 가지 테이스티한 음식들이 있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을 것이 왜 이렇게 많아? 특히 할머니 특유의 맛인 추어탕은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 시원 얼큰 담백 고소한 맛들이 들어가 있는 맛이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그 미꾸라지를 가셔가지고 만든 추어탕이라 다르긴 해요.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먹고 동생들과 놀아주려니 내 신세가 처량하였다. 그 유유 힘들어. 현호는 축구하자고, 호정이는 기저귀를 주고, 수연이는 달라붙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잠시 후에 잠을 청했다. 오늘은 파란만장한 하루였다. 다음날 잠을 푹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현호 목소리였다.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현호는 새벽 6시에 깨어났다고 하였다. 그래도 나는 굽히지 않고 계속 잠을 청하였다. 창과 방패 싸움. 갑자기 현호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나를 깔아뭉갰다. 5살이 나를 깔아뭉개다니. 근데 진짜 무거웠다. 결국 현호의 강요 때문에 일어나서 곧 아침 식사를 먹고 대전에 올라갈 준비를 하였다. 배웅을 하러 외할머니가 오시고 현호랑 숙모가 와서 인사를 해주셨다. 다음 추석 때 봬요. 꼭 놀러 올게요. 진짜 이렇게 재밌네요. 외가 이야기까지 네. 했습니다. 비교적 앞에서는 뭔가 네. 이렇게 괴롭힘 당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뒤 외가 쪽에서 동생들을 놀아주다가 지친 모습 그리고 이제 음식 평론가 같은 테이스티. 얘기 참 잘 읽었습니다. 네. 이때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지금 친가는 두 분 다 안 계시긴 한데 네. 이렇게 또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집 구조도 갑자기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좀 납니다. 네. 항상 통영 거기 가면은 맛있는 해산물이랑 맛있겠다. 네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충무김밥 먹은 것도 기억이 나고. 진짜 맛있겠다. 네. 드셔보셨어요? 충무김밥?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게 보통 휴게소에도 많이 팔긴 하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맨밥에 김 싸진 거를 왜 먹냐라고 네. 많이들 하세요. 네. 네, 실제로 왜 먹냐 맞고요. 정말요? 사실은 네. 그 김치 맛으로 먹기는 해요. 같이 그 무김치랑 그리고 통영 그 오리지널은 네네. 그 오징어 무침인가? 그걸 같이 줘요. 무김치랑 그 오징어랑 맛있겠다. 그 약간 삼합처럼 홍어 삼합처럼 김밥에 그리고 그 젓가락을 안 줘요. 약간 긴 이쑤시개. 진짜요? 찍어 먹으라고 긴 이쑤시개를 찍어주고 그래서 약간 삼합처럼 이제 김밥 찍고 그다음에 위에 무김치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그 하나 꽂아서 먹으면은
그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국도 주시거든요. 네. 직접 가면은 그 국 떠먹으면 그냥 환상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네. 혹시 통영? 대게도 유명하지 않나요? 통영이요? 네. 뭐 해산물은 거의 다 유명하죠. 네. 아 맛있겠다. 그리고 네.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은 네. 어디였죠? 창원인데 아 창원. 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오 창원에서 태어나셨군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아 정말요? 네. 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혹시?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 소개? 아 소개로 네. 만나셨군요. 어머니께서 이제 유치원 교사 하실 때 오. 그... 저희 어머니도. 아 진짜요? 네. 그래요? 당시 원장님? 유치원 음. 원장님이 아버지랑 아는 사이셨나? 그래서 뭐 소개를 오. 받은 그렇게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네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기억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지. 아 그렇군요. 네,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네네. 그렇다고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네. 창원. 창원에는 또 뭐가 유명하죠? 창원은 하면? 창원이 아구찜? 아, 아구찜도 아구찜. 있고 창원 제가 살긴 했었는데 네. 7살 때까지 살아가지고 네네.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뒤로 이제 방문은 안 하셨나요 혹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지금 다 계시니까 네. 작년까지 갔었고 근데 뭐가 유명한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 댁만 가니까 아. 돌아다닐 그게 없어요. 하긴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시골이기도 하고 외할아버지 댁이 감나무밖에 없어요. 유명한 건 감나무? 네. 창원 단감. 창원 단감 유명합니다. 네. 생각나셨군요. 네. 이제. 할아버지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조카분들이랑도 네. 아직도 이렇게 교류가 많으신가요? 조카들이랑은 막 연락을 하는 건 아닌데 만나면은 근데 만나면은 놀고 하죠. 그리고 저 군대 갈 때 네네. 그 19년도니까 한 3년 전에 네. 그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두 통 왔어요. 편지가 2통 왔는데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네네. 이 친구들이더라고요. 조카 우와, 친구들. 진짜 감동이었겠어요.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이제 편지를 받으니까 또 울컥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게 좋은 조카분들을 두셨군요. 그러니까요. 제 그 사진 보고 많이 웃었대요. 그 머리 깎은 사진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사진 보고 많이 웃었다. 혹시 사진 첨부 가능하신가요? 다 불태웠기 때문에 비공개?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네. 일기가 아무리 이제 계속 봐도 참 재밌어요. 약간 진짜 사실적으로 쓰긴 했네요. 지금 아니 보니까. 되게 또 구체적이에요. 음. 막 무슨 고속도로를 가서 2km 정체 중이고 막 이런 거를 세세하게 그러니까 적었다는 세세하게 게 적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참, 그때 막 메모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기억력만 가지고 적은 거니까. 이때 뭔가 이제 N이셨을까요? 상상력이 막 그랬을 수도 있네요. 이때는 약간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지금은 안 돌아가시나요? 지금은 굳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지금까지 또 소연피디님의 일기장 또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애청자분의 신청곡인데요. 네. 쿨의 애상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네, 예상의 쿨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코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이번 코너는 뭐죠? 짧아가지고 네,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요. 네. 이제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했던 날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 정주영 문학관의 만남. 와.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그나저나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에 뭘 하나 했더니 집에 있네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기 위해서 아빠가 추천하신 정주영 문학관으로 출발. 정주영 문학관을 가면서 생각하였다. 도대체 정주영은 누구일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며 갑자기 반말이 되는데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았더니 정주영은 시인이고 옥천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 오. 그의 대표작은 향수라고 하셨다. 시 향수가 궁금해서 빨리 가보기로 하였다. 정주영 문학관을 가보니 향수 비석과 생가, 문학관이 있었다. 정주영의 생가는 아름다운 초가집인데 멀리서 보니 더 멋있었다. 문학관 앞에는 정주영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 솔직히 별거 없었다. 하지만 전시관 안에 들어가니 여러 가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시를 골라서 헤드폰을 끼고 듣는 것, 손바닥에 시가 보이는 것처럼 레이저 비추기, 시 읊기 등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밖에 나오니 정지용이 앉아있는 벤치와 어떤 기계가 있었는데 벤치에서 찰칵, 그리고 기계에서도 찰칵. 그 기계는 편지를 적고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특급 기계였다. 그래서 아빠 이메일로 보내고 집에 가서 보기로 하였다. 문학관을 다녀오니 정지용에 대해 많은 걸 알았고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까지입니다. 네, 밑에 밑에 이제 시는 시까지 네. 적어놓았어요. 네. 저도 놀랐던 게 왜 저희가 놀랐냐면 네. 지금 PD님이 그 프로그램 중에 네. 뭘 하시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정지용의 작품을 네. 읽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죠 작년에. 네, 오후에 시한 스푼. 네네네. 오후에 시한 스푼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었고. 아. 네. 그래가지고 근데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당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작년에 기억 삭제. 작년에 옥천에서 아빠한테 일을 한다고 하니까 너 한 번 갔었지 않냐고. 그래서 했는데 나는 난 옥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여기 사진이 버젓이 있는데. 네, 사진이 있는데. 네.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는 게 참 무서워요. 참 참 이렇게 무섭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른다. 인생이. 맞아. 돌고 돌아 옥천. 돌고 돌아 다시 왔습니다. 네, 다시 왔어요. 와, 이때가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다. 소름 돋아요, 막. 진짜요. 네.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 날에 그러니까 옥천에 가신 크리스마스에 것도 되게. 옥천을 가다니. 참. 사실은 뭐 따로 하고 싶으신 게 있었나요? 크리스마스 날에? 따로 한 건 없었고 뭐 저희가 뭐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랑 대전 교회 뭐 다른 지역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릴 때. 네. 크리스마스 날 운치 있게 이제 정지용 전시하는 곳에 문학관을 가셨군요. 그렇죠. 참. 혹시 크리스마스에 어릴 때는 가족들이랑 보내신 편인가요? 그죠? 거의 제 인생의 거의 99% 크리스마스 날 근데 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항상 거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 붐비는 데를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좋네요. 좋다고요? 맛집 같은 데를 보통 네. 가잖아요. 네. 여행하면 저희 아버지는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진짜 어디를 갔는지 물론 되게 많이 데리고 돌아다니셨겠죠? 그쵸.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서 너무 어렸기도 했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이거 보고 한 거니까 네.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만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일기가 짧아서 그런가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생각을 향수라도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오후에 네. 시한스포에서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인데요. 네, 네, 이 크리스마스 날에 네. 를 좀 특별히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이 날을? 뭐 특별하다 하다면 그냥 저는 네. 일개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따로 뭐 그런 음, 의미가 있는 날이고 생각 안 해요. 뭔가 이제 그 추석이나 설날이나 음. 뭐 아니면 신년이나 이럴 때 막 또 설레고 그런 마음은 아, 없으신가요? 있죠. 설레는 건 있죠. 네네. 그냥 이제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 만날 수 있고 뭐 그쪽에 가면은 뭐 고향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어릴 때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안부도 서로 물어보고 하는 게 좀 재밌고 기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때 네. 소원을 빌잖아요, 보통. 소원 많이 어떤 빌죠. 소원을 비셨어요, 주로? 장난감 사달라 이런 거? 어릴 때니까 네. 그냥 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적인 거. 전 선물을 음. 보통 생각했는데. 선물도 많이 하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냥 그렇죠. 네. 그럼 산타클로스가 네. 언제까지 실존한다고 믿으셨어요? 산타클로스요. 네. 그게 제 환상이 깨진 게 잠을 자는데 네. 뭔가 인기척이 났어요. 그 당일날 크리스마스 네네. 당일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른 척 하신 네, 모른 척했죠.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산타는 없구나. 아. 네, 산타는 없고 아버지가 나의 산타다. 아, 맞아. 부모님이 나의 오케이. 산타다. 아. 그런 걸 깨달았죠. 아, 저는 사실 언제 깨달았고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저는 그래도 한 중학교 때까지는 아 진짜요? 아 그래도 그 진짜 어딘가에 산타는 있을 거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뭐 직업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잘못하면 주거침이 많이 굴뚝이 있는 집만 쏙쏙 아. 들어가지고 요즘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아파트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한국 그래서 이제 굴뚝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대리로 아 그렇구나. 아니야 이거 네. 어린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산타는 아직 존재하고요. 그리고 겨울 때마다 저기 핀란드 쪽에 하늘을 보면 있으니까 네, 기도해 보시면은 아마 네, 맞아. 트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원하는 선물이.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CCTV 이런 게 너무 잘 발달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홈 CCTV도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음. 대리를 정말 하시는 거 아닐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대리로 맡기는. 그래도 동심은 지켜야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듣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 네, hear you, 산타.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기를 읽어봤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와 이게 지금 무대본이거든요. 맞아요.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네네. 50분 동안 이어진다는 게 참 저도 놀랐네요. 신기하네요. 네, 저도 놀라요. 이 어릴 때 썼던 네. 일기 편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신기합니다. 아주 달변 가시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3번째죠. 23번째 방송은 천수민 PD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수민 PD님 네. 어떠셨나요? 어 아까 물어봤는데 또 좋았어요. 네. 세 번째 불러주신다는 게 어쨌든 네. 일기가 그래도 재밌고 네. 이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더 말할 게 없어 이제. 할 말을 쥐어 네. 짜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만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요. 네.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 앱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기와 사연도 읽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튜브 설명란에 있는 오빈 오픈 채팅방 아니면 SNS 아니면 댓글에 여러분들의 일기나 사연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재미있는 게스트분 데려올게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